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이데일리 하진아 기자입니다. 오늘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세금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실 이지민 세무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연을 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부모님께 투기가열 지구 내에 있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받을 예정입니다. 2027년 초에 입주 예정이고요. 증여세를 내야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 먼저 왔는데요. 세무사님,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고자 하시는 경우인 걸로 보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그 구주택의 건립가액에 현재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을 더한 금액에 현재까지 형성된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조합원 입주권 매매가 없는 상황에서는 프리미엄을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이용해서 조합원 입주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를 2군데 이상 받아서 평균된 금액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가액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 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들이 좀 있을까요? 증여세뿐만 아니고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권과 다르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네. 이 취득세는 기존의 주택이 멸실되었는지 멸실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구주택이 멸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라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만약에 증여자가 다른 주택이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네. 취득세율은 13.4%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이 멸실이 된 경우라면 토지를 증여하는 걸로 봐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그때는 취득세가 약 4% 정도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을 때는 이거 증여 관련 취득세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시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증여를 받은 뒤에 조정지역 내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입주 전까지 이제 실거주를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그 재개발 아파트 입주 시점에 기존에 실거주했던 그 아파트를 팔면은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은 재개발이 된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은 이후에, 아직 그 조합원 입주권은 사업 시행 중에 공사를 하고 있을 테니 아직 안 지어졌죠. 실거주 목적으로 네. 취득한 아파트를 사서 거주 후에 팔면 양도세가 되느냐, 네네. 요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결론은 안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사업 시행 기간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파는 경우에 대체주택 특례라고 비과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네네네. 그것은 관리처분 인가가 된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으면 안 되고, 과거 구주택일 때, 정확하게는 사업시행 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받고 이후에 실거주 목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증여를 조금 더 일찍 하셔야지만 이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런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재개발이 되기 전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구주택을 받고,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그 주택이 재개발 사업 시행이 끝나고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다시 이사를 가셔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시고, 네네. 그리고 그 2년 이내에 새롭게 거주하기 위해서 취득했던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롭긴 한데요. 2년 이내에 이사를 가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2년 이내에 판다, 요 기간 요건만 잘 맞추시면 비과세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는 12억 원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대체 투자 특례를 받으려면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증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고민도 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020년 1월 부부 공동 명의로 분양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이혼 전 증여로 개인 단독 명의 또는 이혼 후에 재산 분할로 단독 명의가 나을까요? 실거주 2년 후 매도 예정입니다.
뭐 이혼 관련해서 재산 분할 그 상담이 왔는데 이거는 좀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아마도 지금 문의 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분양권을 본인이 다 가지기로 합의는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혼 전에 증여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지 이혼 후에 재산 분할 방식으로 가져올 것인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증여 방식으로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혼 전이니까 배우자 간에 6억 원까지는 공제할 수 있지만 6억 원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재산 분할의 방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초부터 본인 재산이었다라는 걸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발생을 하니 그렇죠. 네. 오히려 재산 분할 방식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추후에 이 분양권이 아파트가 돼서 판매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추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만약에 증여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증여받을 때 평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올라서 증여받을 때 그 프리미엄까지 인정을 받아서 증여세를 냈다라고 하면 추후에 양도를 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그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재산 분할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본인 재산이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발생하지 않고 양도를 할 때도 그 분양가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아무래도 증여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인정이 더 많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가격을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네. 10억 원인 분양권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네네. 그중에 현재 60%인 6억 원 정도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납부한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형성된 프리미엄은 약 8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분양권의 평가는 현재까지 불입한 6억 원에 프리미엄 8억 원을 더한 14억 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14억 원을 증여 방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50%만큼 7억 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7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계산하면 6억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약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후에 이렇게 증여받은 분양권이 아파트가 되어서 양도한다라고 하면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기존 분양가 10억 원에 증여받을 때 인정받았던 프리미엄 8억 원의 50%인 4억 원이 더해져서 취득가액은 14억 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에 재산 분할 방식으로 가져온다라고 하면 당초부터 본인 재산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고 추후에 양도할 때도 당초부터 분양을 받았던 그 10억 원이 나의 취득가액이 되어서 10억 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받은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4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할 경우엔 취득가액이 10억 원. 이 4억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양도세 계산할 때 생각하면은 뭐 이거 증여받는 경우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께서 실거주 2년을 하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만약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10년 이상 보유를 하고 추후에 한 20억 정도의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증여를 받아서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800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이에 절세 효과 800만 원 때문에 지금 증여세 1,000만 원을 내는 꼴인데 그런 경우에는 굳이 증여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향후 얼마나 보유하고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어서 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증여가 더 낫다. 이렇게 봐도 무관할까요? 반드시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맞는 말씀입니다. 증여를 해서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이용해서 취득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못 받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는 경우에는 2월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 규정이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에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증여세를 내고도 증여받은 그 프리미엄은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 저번에 그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이월과세 이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혼하신 분들도 이게 해당이 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증여를 받고 설령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월과세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월과세 규정이 제가 계속 5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네. 지난 8월에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만 5년, 다소 짧은 10년보다는 다소 짧은 5년만 기다리시면 된다는 걸 꼭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세무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하거나 또 상담받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영상 아래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또 세무사님이 또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 세무사님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